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해마다 그 농번기와 또 추수기가 되면요 찾아드는 불청객이 있는데요. 네. 도로를 이용하는 농기계와의 교통사고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10월 사고 비율 58.1%의 사망자 수는 38.9%로 3일에 한 명이 숨졌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지난 2018년 이전 5년간을 뒤돌아보는 사고 분석 역시 6,981건에 6,495명이 다쳤고 79명이 희생된 이 10월 달은요 100건당 15명이 사망하는 무서운 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환경부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차량 실내 그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을 10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를 했지만 의무가 아닌 공고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농사철마다 농기계 도로 운행도 많아지지만요. 네. 야간에 반사 표지가 미흡한 관리 부재도 있겠고요. 네. 물론 안전 의식 문제는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귀농이 늘면서 요즘 농촌 성향을 보게 되면요. 네. 몸은 젊지만 경험이 부족한 이런 장년층과 또 평생 농사를 일궈온 고령 농부에 더해서 이제 여성 농어민까지 이렇게 혼용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 모두가 농기계로 작물을 옮기면서 농로만이 아닌 차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고요. 봄, 가을로 지자체 등에서 말씀하신 그 반사 표지 배부와 또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 교육들을 시키고는 있지만은 10월경마다 사고는 급증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10월 38.9%의 농기계 사고로 58.1% 사상자를 발생시키면서 3일에 한 명 이렇게 숨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서서 지금 위원님께서 2018년 이전 5년간 사고를 분석한 행안부 자료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무려 6천여 명이 뭐 다치기도 했고요. 건수도 많았고 79명이 희생이 됐다는데 왜 줄지는 않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참 아이러니한 네. 얘기입니다. 해마다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사고 예방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지만은 네. 10월 달은 거의 그 100건 사고당 15명이 사망하는 이 봄철 다음으로 사고율이 높은 무서운 계절로 이렇게 점철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한국교통안전공단도 지난해 10월 28일 100건 발생에 15명이 숨지는 10월의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나선 바가 있는데요. 전국 41개 농촌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한 후부 반사판을 부착하는 등의 이런 교통안전 교육 홍보는 물론 이상을 넘지는 못했지만요. 네. 이런 교육은 현재 지자체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말씀처럼 사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지난해 10월 농업기계 교통사고 집중 발생 도로교통이 2013년부터 5년간 가을 수확철에 일어난 농업기계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이 결과 추수기인 10월 농업기계 교통사고가 집중된다. 이런 발표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봄은 낮이 길어지고요. 겨울에는 이제 밤이 길어지는데 네. 전조등과 후광 표시도 없는 상태로 야간 도로를 달리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맞습니다. 농작물의 운반이나 이동을 위해 도로를 올라오는 농기계의 주 영농 활동은요. 네. 보통 14시에서 16시 사이에 집중된다고는 하지만요. 네. 밝은 낮에도 빈번한 운행에 따른 사고도 있겠지만 일출 전과 일몰 이후에 농기계 사고는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다른 달에 비해 하루 평균 1.76건으로 급증되고 있는 야간 사고는요. 결국 그 3일에 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 5년간 10월에 발생된 264건의 농업기계 교통사고로 49명의 농업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 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여성 농업인 40여 명에게 안전한 농업기계 운행 방법과 또 사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네. 앞선 통계처럼 49명이나 숨진 계절별 사고가 네. 농기계 전체 중에서 11.8% 그리고 네. 13%를 차지한다는 건데요. 네. 이런 교육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도로가 아닌 농로와 농로로 진출입하는 포장도로 출입로 등에서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를 분석 예측해 본다면요. 가을철의 경우는 아침 저녁간 일교차가 큰 것도 안개를 생성하고 또 서리가 내린 상황도 운전자의 가시거리 확보와 또 미끄러운 도로를 만드는 이런 문제가 되는 만큼 아침과 저녁 사이 마을길 통과 때는요.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서 농기계로 농촌 속 마을길이나 또 농로, 차도를 진입할 때도 문제겠지만요. 네. 일반 사륜차 운전자들도 좌우를 잘 살펴서 확인하고 또 차보다 속도가 늦다는 이런 단점을 고려하는 안전 대응 운전이 필요하겠고요. 상대 차량도 굼벵이와도 같은 이런 농기계에 감속하는 문제를 네. 좀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굼벵이와 같은 농기계. 네. 표현이 그러네요. 그래. 자, 근데 지금 전체 농업인 한 59%잖아요. 네네. 근데 농기계 의존을 한다고 하는데 이 차 충돌이 아니더라도 다친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업진흥청에 따르게 되면 191만 3,546명 농업 인구 중에 네. 약 59% 정도가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이 중 1.5%에 해당하는 16,961명이 농기계에 다치는 사고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농기계 손상자 연령대는 7,081명으로 42%를 차지한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가장 많고요. 네. 60대도 25%고 또 50대는 29%, 50대 미만에서도 4% 정도의 비율인 642명이 다치는데 이 중 탑승 장치가 없는 경운기 사고가 50%대인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10건의 교통사고와 19건의 충돌과 접촉, 그리고 11건의 끼임과 감기는 이런 사고로도 세분화되는 것이 있는데요. 트랙터도 교통사고는 2건이지만 짧습니다. 작습니다. 근데 충돌이나 접촉 이런 것이 6건, 그리고 끼임과 감ging 사고는 무려 12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운행하다 발생되는 경운기 사고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탑승자의 보호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74%가 전도가 되고 또 추적하는 이런 사고로 157건의 사고 비율이 되는 것도 바로 탑승 공간이 없다는 뜻이라 아주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이야기 좀 넘어가 볼게요. 이 청명 하늘을 뒤덮은 겨울 미세먼지와 황사도 심각한데요. 네. 이 대중교통 차량 실내 PM 2.5의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이 공표가 됐다면서요? 네. 오래전부터 이제 지하철 역사나 또 미세먼지와 지하철을 포함한 이런 대중교통 실내 공기질 문제가 제기돼 왔고요. 또 국회에서도 이제 거론이 됐고 이제 통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기와 서울 등지의 그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그 차량 실내 공기를 계산하는 장치를 달았고요. 또 국토부도 배터리로 가동되는 무시동 히터, 에어컨으로 카고 트럭 같이 이제 차에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미세먼지와 유류 사용을 줄이는데 약 32억 원 상당의 이상을 배정을 했습니다. 네. 환경부는 그런데 겨울철 반복되고 있는 중국 황사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서인지 깨끗한 차내 공기 조성 관련법이 아닌 규정 정도를 발표했다고 해서 좀 상황이 시끄러운 편인데요. 네네. 일단 서울 시내버스 7,404대 중에 97%는 9월 4일자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공기정화 필터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 지역인 창원은요, 이 네. 횡단보도에 안심 대기선을 지정을 해서 보행자 미세먼지를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네. 타 지자체와 뭐 지하철 실내도 정화 장치가 있다면서요. 네. 창원은 뭐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아웃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로요. 미세먼지 안심 대기선 설치와 또 저감 실천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에서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차량 객실내에 미세먼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버스 마침형에 대한 저감 장치 공모전을 했고요. 네. 여기서 최우수상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2020년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랩 실험에서 효과가 검증이 된다면 대중교통 버스는 물론이고요. 정류소 대기 단계부터 차내에 클린 시스템이 장착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자구책에 매진하는 현실과 달리 환경부는 뒤늦게 10월 25일부터 40일간 지하철을 포함한
이런 대중교통 차량 실내에 대한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을 입법 예고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요. 의무가 아닌 권고라는 점입니다. 네. 이 의미는 과연 PM2.5를 줄이자는 건지 아니면 커트라인을 정해서 적당히 넘어가자는 건지가 아주 큰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이게 사실 현실과 그리고 대책 마련이 가장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현실과 네. 또 달리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흉내만 내면 안 되죠. 그럼요. 자, 현실에 따른 대책도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